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처음 해야 될 강의는 이것만을 알고 엑셀을 시작하자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엑셀을 그냥 무작위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강의를 좀 진행하셨으면 강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큰 의미는 없고요. 이런 거를 좀 알고 엑셀을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엑셀은 셀로만 구성된 커다란 표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사각형이죠. 자, 이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요. 또 셀에 아닌 곳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도형에다가도 입력을 할 수 있지만 도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셀과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셀 주소가 필요하다. 그럼 잠깐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값에서요.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아래쪽으로 방향키를 딱 치시면은 맨 마지막 행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1048576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치게 되면 XFD라고 하는 마지막 열로 가게 되거든요. 저게 16384열이에요. 16384열이다. 그럼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위쪽으로 누르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데 과연 이 엑셀에 있는 셀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1048 576 곱하기 16384 이렇게 하면 이제 지수로 나와서요. 좀 넓혀주시면은 읽기가 힘드시니까 회계의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억 7,986만 9,184개의 셀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171억 개의 셀이 모이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워크시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171억 개의 셀에서 잠깐 제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엑셀에는 이제 100만 행 정도밖에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200만의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입력을 못 하죠. 그래서 시트를 구분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계를 처리할 때 서로 다른 시트에 통계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액세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액세스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설령 이제 액세스가 이제 좋은 점도 이렇게 표가 분리가 되어 있어도요. 이 분리된 표를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액세스에는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엑셀에서는 분리를 하게 되면 통계 처리가 어렵고 그 다음에 분리된 것을 연동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수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나중에 차별적으로 엑세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액세스가 필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 주소는요,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열 문자열이라고 하죠.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1048576개의 셀이 블록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16384 16384개의 셀이 블록이 잡는 게 이게 행 블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머리글 열블록 이렇게. 자, 열머리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행머리글을 읽게 되면 요 4셀 이게 셀 주소가 B4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유형. 셀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퀄을 시작으로 입력을 하는 방법. 이퀄, 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퀄로 시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퀄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앞으로 수식이라 부를 거고, 이퀄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값으로 부를 거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다시 정상적인 수식과 오류 수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류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적인 수식의 결과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숫자로 나오든지 문자로 나오든지 논리로 나오는 그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는 하고 1 더하기 2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수식인데요. 수식은 결과값은 셀에 표시하고 수식 입력줄에 수식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식 입력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과값은 171억은 셀에 표시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얘는 이제 결과가 숫자고 얘도 숫자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문자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논리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4가 2보다 크다. 이것도 수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그러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true가 나오는 결과가 논리라 그러죠. 또 컴도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이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때 사용하는 앰퍼샌드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개 중에 하나다가 보시면 되고요. 오류는 그것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퀄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값이라고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숫자, 논리 세 가지가 있는데 문자에는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문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문자고요. 또는 숫자하고 문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렇게요. 엑셀에서는 문자로 쳐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자하고 숫자가 결합되어 있어도 문자로 쳐주게 되는 거고요. 또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숫자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제 0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0을 쓸 때 참고로 어퍼스트로피하고 이렇게 써서 문자 처리를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그 다음 논리는 true, false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고 대문자 표기가 됩니다. 물론 논리는 값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나중에 수식을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로는 오른쪽 정렬하고 문자는 왼쪽 정렬하고 논리는 일반적으로 가운데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숫자 오른쪽, 문자 왼쪽, 건들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논리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엑셀의 홈 탭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편집을 우리가 글꼴, 맞춤, 그 다음 표시 형식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글꼴과 맞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또 실기 시험에는 나오지가 않죠. 2급만 나오고 1급은 안 나오는데 이 표시 형식이 1급에 중요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값을 가진다 이 말은 엑셀은 값이 두 개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올 2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결과는 올 1이고 2로 보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각각의 값들이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실체값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실체값을 확인을 할 때 뭐를 보시면 되냐? 이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얘가 이제 실체값을 엑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곳이고 겉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셀은 이렇게 그리고 이 겉모습을 변경하는 것이 표시 형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겠다. 자, 똑같죠? 숫자 2고요. 얘는 결과는 숫자 값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능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92죠. 1.92 이렇게 1.98인데 소수부를 자릿수를 줄임하게 되면 2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는 아니고 실제 1.98이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식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더 값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이 커서를 찍고 편집 상태에서 참고로요. F9를 누르게 되면 값으로 변하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여하튼 정확한 값을 알고 그것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엑셀에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날짜 표시 형식.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날짜예요. 근데 표시 형식에서 요일만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눈으로 보이는 건 2지만 2가 아니라는 거고, 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은 2초죠. 눈으로 보이는 건 2지만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2와 다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2처럼 보이지만 2를 아닌 값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 건드는 거냐? 표시 형식에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한글을 하시고 엑셀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 표시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글에 없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이나 맞춤은 어느 정도 있는데 표시 형식은 없기 때문에 엑셀에 처음에 가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아마 표시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하게 되면요. 얘를 만약에 인쇄하셨다. 그럼 얘가 인쇄되지 얘는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는 실체값으로 가리킬 거고, 여기는 인쇄되는 겉모습이다. 그렇게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값은 달라 보이지만 실체값은 동일하다. 얘도 200이고 얘도 200이에요. 근데 표시 형식에 가서 지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수 형태로 나온 것이라서 좀 2 곱하기 10의 자승이에요. 똑같아요. 자, 또 홍길동님처럼 4글자로 보이지만 얘는 그냥 문자값 4글자고요. 얘는 표시 형식에서 문자 데이터에 문자를 연결했기 때문에 실제 값은 이제 3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값은 다릅니다. 자, 숫자하고 문자가 결합되면 문자라고 했죠. 얘도 분명히 숫자 문자가 결합된 문자지만 숫자만 쓰고 문자를 결합하는 방법이 표시 형식에 있더라. 자, 똑같이요. 문자가 이제 얘는 12,000명이라고 해서 문자가 그대로 보이니까 문자지만 얘 같은 경우는 12,000에 문자를 결합한 거죠. 근데 천단위 표시가 없는 거고 얘는 천단위 표시가 있는 상태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셀은 이중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그 이중적인 부분에서 인쇄하는 부분을 저희가 설정을 변경할 때 홈탭에 표시 형식을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리 설명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커말 1급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